지난 수업에는 경제 성장에 대해 알아봤지? 교수님 메일을 확인해야겠다. 역시 교수님 메일이 도착해 있네? 클릭해 볼까? 물가 수준과 물가 상승률이라? 비슷한 말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수업에서 배우겠지? 수업 전 확인할 게 있네. 클릭해 봐야지. 안녕하십니까? 제가 보낸 걸 확인하셨습니까? 수업 시간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죠. 이번 수업을 들으면 물가와 물가지수의 개념과 다양한 물가지수의 종류와 성질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지수가 경제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잠깐! 이것은 여러분이 학습하면서 파악해야 할 키워드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경제생활과 물가. 네모란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들을 종합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한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말한다.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춰 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요즘 휘발유값, 지하철 요금, 대학 등록금 등 물가가 많이 올랐죠? 네, 아주 가게에 주름살이 늘었어요. 과일, 야채 등의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이렇게 물가라는 것은 우리 경제 생활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의 중요한 관심사예요. 물가의 움직임은 가계의 소비 생활이나 기업의 생산 활동은 물론 국민 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자, 쉬운 질문 하나 하죠. 우리가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살 때 지불하는 돈의 액수를 무엇이라고 하지요? 가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가격은 상품이 갖고 있는 가치를 화폐로 환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구입하는 품목에는 쌀, 과일, 세탁 서비스 등과 같이 수시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냉장고나 이사 서비스의 경우처럼 가끔 사거나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일정 시점에서 가격이 오르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내리는 상품도 있는 등 상품 가격은 매우 다양하게 변동합니다. 따라서 개별 상품의 가격을 가지고서는 전반적인 상품 가격의 변화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들을 종합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든 가격 수준을 물가라고 말합니다. 또 이러한 종합적인 물가 수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수로 나타내는 것을 물가지수라고 하지요. 보통 기준 연도의 물가지수를 100으로 놓고 어떤 시점의 물가지수와 비교하여 보면 물가의 변동률을 쉽게 알 수 있겠지요. 가령 어느 해의 물가지수가 105라면 기준 연도에 비해 평균적인 물가 수준이 5% 상승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물가지수는 상품별로 중요한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여 평균하는 방식에 의해 계산하고 있는데 가중치는 보통 상품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네, 물가입니다. 물가의 움직임은 가계의 소비 생활이나 기업의 생산 활동은 물론 국민 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죠. 물가지수에는 어떤 것이 있나? 네모는 우리의 소비 생활에서 실제로 구입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가격을 조사한 것이고 네모는 기업 상호 간에 이루어진 거래 가격의 변동을 측정한 것이다.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춰 보세요. 물가지수의 종류는 그 쓰임에 따라 다양합니다. 흔히 우리가 물가지수라 하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말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통계청이 우리의 소비 생활에서
실제로 구입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가계의 생계비 평균 내지는 구매력의 변동을 측정하며 통화 정책의 운영에 있어서 물가 안정 목표 대상 물가로 사용되는 등 일반인은 물론 정책 당국과 언론의 관심이 높죠.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운수통신, 금융, 부동산 등 기업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 출하되어 1차 단계에서 기업 상호 간에 이루어진 거래 가격의 변동을 측정한 것입니다. 생산자 물가의 보조 지표로서 가공 단계별 물가지수도 작성합니다. 이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국산품 이외의 수입품을 포함시켜 국내에 공급되는 모든 상품을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 등 가공 단계별로 구분하여 거래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것으로 이를 통해 물가의 파급 과정을 단계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네,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예요. 우리가 흔히 물가지수라고 말할 때 뜻하는 것들이죠. 물가지수에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지수 이외에도 쓰임새에 따라 수출입 물가지수, 농가 판매 및 구입 가격지수 등이 있습니다. 수출입 물가지수는 한국은행에서 수출입 상품에 대한 계약 가격의 변동을 조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지수는 수출입 업체의 수출 채산성 변동이나 수입 원가 부담을 파악하고 대외 교역 조건을 측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농가 판매 및 구입 가격 지수는 농협중앙회에서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 가격과 농가의 영농 및 소비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구입 가격을 조사한 물가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농가 교육 조건의 산출을 통하여 농촌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농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고 있어요.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 들어봤나요? 근원 인플레이션이란 전체 소비자 물가의 변동 중에서 식료품과 에너지처럼 이상기후, 석유 파동 등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해 가격이 급변동하는 품목들의 물가 변동을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2005년 기준 현재 489개, 소비자 물가 조사 대상 품목 중에서 곡물을 제외한 채소류나 과실류 등의 농산물 46개,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류 7개 품목을 제외하여 436개 품목들의 가격 변동을 집계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를 말하는데 통계청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매월 발표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GDP 디플레이터라는 물가지수가 있는데 이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명목과 실질이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명목은 물가상승분도 포함된 것이며 실질은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것이죠. 이러한 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수출입 물가지수, 임금, 환율 등 각종 가격지수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물가지수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 물가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DP 디플레이터는 생산자 물가나 소비자 물가와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지수는 어떻게 활용되나? 물가지수는 상품 성질별 분류지수도 작성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네모의 수급 동향을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학습을 통해 정답이 무엇일지 맞추어 보세요. 지금까지 물가지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해가 좀 되나요? 네, 그런데 물가지수가 우리 경제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해요, 교수님. 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맞은 답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알맞은 답을 선택하셨나요? 물가지수의 활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물가지수는 돈의 구매력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물가가 오를 경우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물가가 오르기 전보다 줄어들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지요. 즉, 우리는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물가의 변동에 따른 돈의 실질적인 구매력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경기 판단 지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 결과는 물가로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물가가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린다면 국민 경제의 안전성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되지요. 즉, 경제 안정을 진단하는 체온계 기능을 합니다. 소비자 물가의 경우 농축수산품, 공업제품, 서비스 지수 등과 같이 상품 성질별 분류 지수도 작성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재화의 수급 동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공업제품 지수가 안정적인 데 비해 농축수산품 지수가 크게 상승하였다면 농축수산품의 공급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이를 보고 농축수산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네, 물가 지수는 상품 성질별 분류 지수도 작성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재화의 수급 동향을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문제를 잘 읽고 알맞은 답을 선택해 보세요. 오늘은 물가 지수에 대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 잊기 전에 정리해볼까? 오늘 학습을 통해 물가지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가와 인플레이션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